자, 현재 시장 이슈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들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증시가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 다우지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안정을 찾게 된다면 그동안 좀 잘 나갔던 대형주들,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대형주들 위주로 저도 매매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번, 두 번 오른다고 그걸 고점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않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그전 패턴이 아니라 그 올라간 자리를 넉넉하게 일주일 잡아서 그 일주일 동안 안정적으로 지켜준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따라잡지 못하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안정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잘 나갔던 대형주들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잘 나갔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어쨌든 간에 지수가 안정이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이 유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잘 나갔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종목들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지금 대형주를 그냥 시장 보고서 나눠 담아도 매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증시가 안정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던 LG전자, 이렇게 잘 나간 다음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증시가 최근에 빠졌음에도 일정 수준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1%나 올랐는데 증시가 안정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강력했던 종목인가, 원래부터 관심이 없던 종목이거나 거래가 없던 종목이라면 이런 특이사항이 없는 거래량이 쭉 일정한 종목들은 증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증시 따라서 몇 퍼센트 오르긴 하겠지만 그 상승폭도 작고 대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증시가 안정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선택을 할 것이며 매일 체크해서 안정되는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당연히 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몰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괜찮고 실적 잘 나오고 재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 거래량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에 백강산업,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다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2% 시작한 다음에 보합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투신의 매수와 함께 7,700만 주, 일단은 차트랑 거래량, 거래대금 3,700억이 나왔습니다. 초대형주가 아니고서 일반 종목이 거래대금이 3,000억 이상 나온다. 일단은 분류했다가 차트까지 보고 차트까지 예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자리 근처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분류를 해줍니다. 자, 의미 있는 자리 보시면 최근의 고점 4,700원, 4,700원 위에서 마감했으며 그리고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 4,800원 정도입니다. 현재 4,800원쯤에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무조건 바로 사지는 못하겠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 20분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잘 빠지지 않고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던가 이 중요한 자리를 뭔가 강하게 지켜주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이 거래대금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가라는 게 중요한 자리와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때 주가가 쉽게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최근 변동성이 있었던 포스코, 안정된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 백강산업, 거래대금이 웬만한 대형주들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쿠팡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았던 동방, 신고가까지도 나왔습니다. 14,000원 정도. 근데 현재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인
10,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으며 보통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을 때 예정된 공시 발표라든지 상장 발표, 상장일, 그리고 실적 발표, 보통 시장 참여자들은 그게 발표된 다음에 재료 소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쿠팡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된다 하더라도 쿠팡을 사지 지금은 공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갔던 HMM, 기관중에서 좀 거세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주가가 5일선 근처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 그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최근엔 변동성이 나와서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난 뒤에도 뭔가 추세가 괜찮고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상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다날이라든지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 3개 종목이 하루 동안 거래대금을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다날이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나왔는데, 이건 쿠팡이랑 페이코인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페이코인 가격이 3,000원입니다. 그 코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폭락한다면 당연히 시초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크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 거래대금이 1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가가 가장 높았던 가격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 최근 고점 9,550원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는 자리에서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가는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인 9,550원입니다. 페이코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주들, 종목 분류는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며, 지금 거래대금 상위 이슈 종목들 보더라도 신규주들 올라가는데 신규주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PB파마와 비슷하게 첫날에 18%, 예전에 PB파마가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 PB파마가 첫날에 14%,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시간의 거래에서 5%나 빠졌습니다. 당연히 시초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시초가에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시초가, 형성되는 시초가와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 이게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밀리지 않고서 이 자리 위에 있다는 것이 그날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첫날에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뜬 신규주는 무조건 시초가 위 또는 시초가에서 빠져도 마이너스 3% 이내까지만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반등, 상승도 없이 그냥 끝까지 무너지는 그림이라면 가끔씩 최악의 경우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 양봉을 한 방에 잡아먹으며 끝까지 추락하는 종목들도 있어서, 매일 하는 말이지만 시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시초가, 눌림목. 제가 화려하게 말을 꾸미지 않는 것이 진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 빠지지 않는 것, 시초가, 좀 심리적인 자리,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원도 마찬가지. 일단 첫날에 이렇게 몸통이 있는 양봉이 떴다는 것 자체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서
오전에만 나오고 하루 종일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둘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를 지켜줬을 때는 예전에 PB파마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교촌 FMB. 그 종목이 무엇을 하는 종목이든 간에 돈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옵니다. 교촌도 둘째 날에, 첫째 날에 이렇게 거래량과 몸통이 살아있다 보니까 둘째 날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5%까지 30%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개씩 살펴보자면 첫날에 상한가, 그 다음에도 양봉, 첫날 양봉에 둘째 날에 잘못된 경우를 좀 보자면 오로스테크 놀로지,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 7%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7%에서 고가가 5%, 12%나 점프를 했습니다.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첫날 양봉, 거래대금이 몰린 상태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며 몸통이 어느 정도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윗꼬리가 너무 길다면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할 수야 있겠지만 딱 캔들만 보더라도 상승 대부분을 잡아먹는 것 자체가 힘든 캔들이기 때문에 첫날에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을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함부로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게 신규주 2개, 몸통 2개가 살아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종가랑 당일 형성되는 시초가만 참고하더라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관찰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에 원익큐브란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분석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로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 2개가 있는데 한국전자홀딩스, 이건 쿠팡 관련주로 엮여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고가는 아니지만 닫힌 시간이 매우 길어서 이런 종목은 적당한 시초가가 형성이 되어야 그때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으며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길다면 그 다음 날에 좀 합리적인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먹을 자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 쿠팡 상장과 관련주들, 그리고 페이코인,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배정 결과에 시선들이 쏠려 있으며 저도 증시가 상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나중에 안정이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계획을 짜야겠습니다. 증시가 안정된다 싶으면 영상을 적극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